네, 안녕하세요. 네, 어, 목,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 들려요? 들리, 안 이제 들리나요? 들려요. 이제 아, 이제 들려요. 들려요? 아, 네, 전에 안 다행입니다. 들렸어요. 아, 아까 안 들렸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워드하고 파워포인트 관련해서 할 건데요. 지금 다들 코파일럿 가입은 되어 있으신 거죠?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1번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실습 같이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요, 이렇게 AI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디지털융합교육원에서 똑똑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활용하기라는 전자책도 함께 썼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것이 코파일럿이다 라는 책도 썼고요. 제가, 요즘에 코파일럿의 매력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일단 코파일럿 워드, 그리고 코파일럿 PPT,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워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워드 쓸 줄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본 적은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코파일럿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코파일럿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엑셀, 워드,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원드라이브, 아웃룩,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캘린더나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고요. 파워 BI, 그러니까 여기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파워 플랫폼, 파워 앱들에 대해서도 지금 코파일럿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우리 협업 프로그램인 뭐 팀즈, 그리고 루프 이런 곳에도 코파일럿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 외국 시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쪽에서는 코파일럿이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버전에도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와 있는 거, 한국어로 그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영어 버전으로 하면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엑셀이 한글 적용이 안 되다가 최근에 적용이 되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조종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부조종사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길로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파일럿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코파일럿 워드를 보시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초안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공문, 보고서, 회의록, 그리고 각종 계획서나 기획서 같은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된다. 그리고 템플릿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하고 같이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서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코파일럿을 워드를 열어보면 지금 코파일럿 구독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코파일럿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없던 패널이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 본문을 작성하는 곳에도 보면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초안을 생성해서 본문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먼저 예시를 본 다음에 본문에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본문으로 생성한다고 해서 바로 수정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이 코파일럿의 프롬프트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내 입맛에 맞는 문서들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기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질문하기에 들어가면 예시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 많은 프롬프트 보기 여기를 누르면 코파일럿 프롬프트 랩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예시 프롬프트들을 내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파일럿 버튼을 누르면 여기 팝업이 하나 뜨고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패널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본문에서 코파일럿 아이콘을 눌러서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이렇게 하늘 색깔로 음영 처리가 되면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음영 처리가 되면서 나오는 이 본문의 부분을 좀 유지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체크하면 이 하늘색 부분이 없어지고요. 나는 이거 말투를 바꾸고 싶다거나 형식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더 바꾸고 싶다거나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에는 여기에다가 다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새로 고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오른쪽 코파일럿 창이요. 변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질문하기만 딱 나왔었는데 이 예시가 이 문서 요약, 이 문서에 대해서 뭐 질문하기 이렇게 예시 질문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 요약을 딱 눌러봤더니 문서 요약은 이렇게 주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옆에 보면 참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표시를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참조 표시를 누르면 하나하나 나오고요. 이 부분이 또 본문에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표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표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 표는 또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본문으로 옮긴 다음에 본문에서 또 자유자재로 표 속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것을 지금 워드 열 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같이 실습하실 수 있으시죠? 네, 워드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워드 열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코파일럿, 예, X 버튼 누르면 코파일럿이 사라지고요. 아마 처음에 내가 코파일럿을 기본 설정을 안 해놓았으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코파일럿 딱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패널이 쫙 열리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기라는 이 예시 프롬프트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하기가 나오고요. 프롬프트 보기를 누르시면 질문하기 여기에 목차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예시도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프롬프트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코파일럿 랩의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 워드에서 어떻게, 지금 대부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프롬프트들을 볼 수가 있게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 제안서 초안을 작성할 거다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딱 떠요. 네, 그리고 보내기 하시면 여기서 응답의 작업이 되고요. 나는 이거를 본문에 그대로 갖다가 쓰고 싶어라고 하시면 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어차피 여기서 바로 수정할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프롬프트를 아까 프롬프트 보기에서 이거를 눌렀잖아요. 프롬프트 보기에서 워드 사용 방법으로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잘라내기 한 다음에 여기 아이콘에서 본문에서 바로 생성을 눌러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늘색으로 음영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페이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조금 더 긴 글을 원해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사실 기반에서 이상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써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5천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많이 길게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이 내용이 길어졌죠. 네. 그래서 보시면 513개 단어가 쓰였대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그러면 나는 이 글이 좀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 유지를 누르시면 되고요. 어, 여기 전문가처럼 들리게 만들기, 요거 한번 예시로 전문가처럼 들리게 만들기. 범위는 바로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바로 보내기 버튼 누르시려면 엔터 누르면 아래줄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어미 바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습니다에서 있다, 뭐뭐 한다 이렇게 다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내용이 네,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지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하늘색 버튼이 사라지고, 아, 이걸로 최종 결정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얘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따라 해보셨으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코파일럿의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 워드 코파일럿을 사용하려면 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바로 이 스타일 기능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작성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개요 수준 지정하고 제목 스타일 연결하는 거 그리고 우리 문서에 스타일 적용하는 부분, 목차에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글 써보신 분들은 개요라는 메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개요라는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한 문서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목 큰 주제들, 소주제들이 계속 나타날 때, 그 부분은 그냥 한꺼번에 다 굵게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드래그해서 굵게 표시하고, 이렇게 글자 속성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이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그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쓰여진 부분도 한꺼번에 고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걸 적용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일을 알아야지만 하고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글자 속성, 표 속성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이 워드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보실 텐데, 일단 스타일이라는 메뉴는 여기 위에 보여요. 여기 위에 보이시고요. 만약에 이 메뉴가 잘 안 보인다, 나는 이 메뉴가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어, 그 보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보기에 들어가서 이 메뉴를 표시하게 하실 수가 있고, 여기 꺽쇠 표시 있죠? 여기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보시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제목, 간격 없음, 제목 크게 나와 있고, 강한 강조인데 기울어져 있는 거, 굵게 표시된 거, 이렇게 강한 인용 부분은 위아래로 바가 설치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음, 여기 스타일 보기, 여기 메뉴 창을 열면 이렇게 떠요. 그럼 미리 보기, 여기, 미리 보기 표시를 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보셨던 이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뒤에 있는 거는 제가 칼럼을 썼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글자 우리가 보통 적용할 때에는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해서 글자 속성이 뜨면 여기에서 그 색깔도 변경시키고 형광펜 표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사용하지 말고 스타일을 지정해 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스타일을 내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일은 내가 단락 형식인데 표준이고 여기 스타일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 여기 글씨체는 이렇게 하고 크기 그리고 굵기나 뭐 기울기나 밑줄 표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 한글로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면 스타일 갤러리에 추가하면 추가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에 다시 뜹니다. 네, 여기 이 부분에 원래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거 외적으로 내가 지정한 것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우리 다단계 표시라고 하죠. 특히 책 같은 거 우리 많이 쓰잖아요. 전자책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그 책을 쓸 때 단락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큰 목차와 소목차 구분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다단계 목차 표시도 단락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1하고 가를 같이 쓰는 부분을 도 있고, 이거는 뭐 내가 마음대로 나는 요 일자만 쓸래, 아니면 가로 표시를 양쪽으로 할래, 한쪽으로 할래, 동그라미 할래, 1.1 이렇게 쓸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하고 번호 스타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워드 다시 들어가셔서요. 지금 여기 메뉴에 보시면 스타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워드 들어오셨나요? 네, 워드 들어오셨으면 3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이 없으세요? 지금 혹시 엣지로 들어가셨나요? 네, 엣지로 들어가면 스타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M365 구독하고 코파일럿 구독 중이시라면 그 오피스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네, 일단 어디서 보시냐면 제 보라색 표시되어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 들어가시면요.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음, 제가 지금 엣지를 켰는데요. 엣지에서 이 부분 누르시면 밑에 메뉴 뜨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365 여기 들어가시면 홈 나오고요. 홈에 들어가서 앱 있습니다. 앱. 여기 앱에서요. 내가 사용할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여기 밑에 쭉 나오죠? 네. 그래서 모든 앱 보기 해서 점점점 눌러서 탭에서 열 수도 있고요. 얘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다 다운로드가 이미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시고요.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 지정된 거 여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또 스타일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옆에 조그만한 요 표시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옆에 뜹니다. 옆에 이렇게 뜨고요. 미리 보기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각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만 나오고요. 미리 보기를 표시하면 표준은 이렇고 간격 없으면 이렇고 제목은 가운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제가 만들었던 코파일럿 적용했던 부분을 보시면 얘는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 보면 얘는 부제이고 이거는 제목 1, 여기는 제목 2, 그리고 이거는 표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으로 생성한 문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적용돼서 나와요. 근데 내가 이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스타일 적용, 스타일을 제목 1이 아니라 뭐 강조로 하겠다, 강한 강조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네, 연결된 스타일 사용 안 함 하면 다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한 강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얘도 나 강한 강조로 바꿀래. 여기 그냥 커서만 갖다 대고 여기에서 하면 지금 내가 커서를 갖다 댄 이 부분만 바뀌고요. 얘를 스타일 적용해 가서 제목 1로 되어 있는 이 아이를 이렇게 강한 강조로 바꿀래? 그러면 지금 띄어쓰기 이전까지 이렇게 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얘가 지금 중간에 되어 있었던 것을 바꿔서 띄어쓰기까지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원래 제목 1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대고 제목 1을 강한 강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바꿀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스타일 적용해서 한 번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쓸 때에는, 이 스타일이 다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전체 선택하고 제가 표준으로 바꿔볼게요. 표준으로 바꾸고, 얘를, 어, 얘를 제목 1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다른 문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이거 파일 홈에서 네, 이거를 열어볼 건데요. 네, 코파일럿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얘는 생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억지로 지금 집어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소제목들이 있어요. 소제목들인데 누르면 표준이라고 뜨죠. 그러니까 얘는 스타일이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도 표준이라고 뜨죠. 요 밑에도 표준이라고 뜹니다. 근데 얘를 스타일 들어가서 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얘를 제목 1로 바꾼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여기에 있네요, 뒤에. 네,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서식을 적용하는 또 새로운 방법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바꿔줘 하면서 PPT를 문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강의했던 내용을 이 PPT 형식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강사 소개에서부터 강의 분야는 이런 사람이고 이 개요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쭉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이렇게 보고서로 나오는 것을 갖고 다른 작업들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게끔 프롬프트 예시를 보여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질문하기였는데 이제 이해와 질문하기로 그 프롬프트 예시가 더 많이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다단계라고 해서요. 목록을 단계가 여러 개다 해서 다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다단계의 목록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스타일 옆에 쪽으로 쭉 보시면요. 여기 그냥 우리 목차 매기기 있죠. 번호 매기기. 한글에서 번호 매기기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또 편집해서 선택해서 비슷한 서식의 모든 텍스트를 선택해서 다 바꾸겠다.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편집입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선택을 누른 다음에 비슷한 서식의 모든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원래는 표준이었죠. 표준이었는데 얘만 굵게 돼 있어요. 소제목들만. 그러면 편집에 들어가서 선택, 비슷한 서식의 모든 텍스트 선택. 그러면 자동으로 굵게 표시되어 있던 소제목 부분만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강한 인용으로 바꿀래? 라고 하면 이렇게 다 바뀌어요. 소제목들이.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워드 문서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시면 지금 얘가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리기를 하신 다음에 선택에서 서식이 비슷한 텍스트 선택, 그 다음 얘를 가운데로 제목으로 바꿀래. 이렇게 하면 제목 이거 글씨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형태도 바뀌고 가운데 정렬로 바뀐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아, 근데 나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되돌리기 하고 똑같은 거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PPT에서 문서로 바꾸는 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새로 열기 한번 해볼게요. 새 문서 열기. 그래서 여기 코파일럿 아이콘 누르시고요. 참조 파일 있어요. 참조 파일. 근데 요거는 하시기 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이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의 원드라이브에 내 PPT가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참조 파일을 누르시면 제가 로그인해서 만들어 놨던 그 원드라이브에 적용이 되어 있는 문서들이 이렇게 떠요. 물론 이것보다 더 많지만 가장 최근 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거 중에 PPT가 하나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 문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변경해 주세요. 라고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롬프트는 2000자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보고서. 여기 PPT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제가 강사 소개 이런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에 대한 내용까지 앞에 쭉 나왔었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다른 거에서 봤던 거 가지고 온 거여서 강사 소개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까지.
네, PPT에 나왔던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거를 가지고 난 이대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유지 누르시면 음영이 사라지고 예, 이해하는 거 세 가지 핵심 사항으로 요약해 주세요. 뭐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저를 세 가지 핵심 사항으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약 기능도 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나 이거 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거나, 어, 궁금해요 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네, 원드라이브에 없으면 여기에서 바로 불러오기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첨부 파일 표시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새 그 프롬프트 누르실 때 파일을 여기다 넣고 싶다. 나 이걸 참고해서 우리 뭐 챗GPT나 다른 데에서도 하잖아요. 참조 파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최근에 했던 문서들 있죠. 이게 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 로그인이 되어 있고 자동 저장이 한 번씩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서는 지금 어, 한 번씩 이렇게 키면 돼요. 키면 자동 저장이 되고 알라리 에듀로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끔 해놓는다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작성하는 게 그 원드라이브에 계속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참조 파일 눌렀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장된 것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참조 파일을 요거 워드로 해가지고 이 칼럼을 회의록 형식으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 해볼 수 있겠죠? 회의록 해갖고 제목부터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회의 일시, 참석자, 뭐 주요 논의사항 뭐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의 형식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 이걸 토대로 강의안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강의안을 가지고 책에다 쓰고 싶다거나 이럴 때 좀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전자책 같은 거 쓸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안들 가지고 그거를 스크립트를 뽑아내서 스크립트를 갖고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체계 형식으로 변환하는 이런 작업들을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주요 논의사항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회의록의 형식으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저는 다운로드 받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더 많은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엣지에서 사용하는 것의 장점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의 장점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스타일 적용이라든지 다른 편집 기능들이 조금 더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본 템플릿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다 식상하게, 계속 기본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만 하면 나만의 독창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템플릿을 불러와서, 템플릿에 있는 그 서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에서 일단은 이 내용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목이 여기 옆에 스타일에 그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시면 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과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줘라고 해놓고 유지를 해놓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어, 제가 불러온 템플릿에 적용되어 있던 스타일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목과 뭐 제목 1번, 제목 2번, 본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네모칸 표시해 놓은 게 제목 1하고 제목 2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스타일의 제목 2 스타일을 적용해서 작성해 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 맨 위에 제목 빼놓고 주제 빼놓고는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음, 여기서 워드에서요. 일단 새로 만들기 가시면 세문서 있고 서비스 제안서 회의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식 파일 보기, 추가 서식 파일을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 템플릿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템플릿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좋을까 선택을 해봤을 때, 어, 그냥 여기 비즈니스 쪽에 눌러보시면 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편지지도 있고 안건에 대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요거를 눌러볼게요. 보니까 뭐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걸 눌러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옆에 그 메일 쓰는 건가 보구나. 이 레터 편지네요. 그래서 만들기 눌러보면 서식 파일 다운로드 중 하면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게 열립니다. 새로 열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파일을 적용을, 파일을 열어 놓으시면, 우리 기존의 다른 문서들하고, 기존 문서들의 스타일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템플릿을 적용해서 열은 거는,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나 이걸 좀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지운 다음에 문서 2번 네, 여기 보시면 제목 1이 흐리게 되어 있잖아요. 회색으로. 그랬더니 서론이 이렇게 흐리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본문들 나오고 제목이 흐리게 나와 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템플릿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이 그대로 내가 가져온 문서에 적용돼서 이렇게 써지는 거죠. 네. 한번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 이용해가지고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다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나 이거 확인은 했는데, 나는 이 제목 1 흐리게 나오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면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냅두고 다시 밑에다가 새롭게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문서 1을 하고,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적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네, 제가 인사말을 적용해 달라고 했더니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였는데, 네, 여기서는 인사하는 것처럼 메일의 형식으로 바꿔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중지를 하고, 중지를 하고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에서 한꺼번에 편집에 들어가서 선택 가서 비슷한 서식의 모든 텍스트를 선택. 그러면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얘를 인사말로 바꾸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편지 형태의 글로 되어 있었어서 이 인사말이라는 이 템플릿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서 보시면, 새로 만들기에서 에코 서비스 제안서로 다시 해볼게요. 서비스 제안서로 만들기. 음, 그리고 얘는 파일에서 어,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제목 1만 다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제목과 부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했더니 요 제목 부분이 제목 2 스타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 밑에. 아까는 제목 1로 다 적용이 됐었잖아요. 지금은 제목 2로 다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나 이렇게 템플릿에서 마음에 드는 게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를 내 문서에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일일이 스타일을 지정하셔도 좋고, 가서 스타일을 내 스타일대로 바꾼 다음에 하셔도 좋지만, 기존의 템플릿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네, 여기 수정 들어가서 스타일 가져오기 내보내기 하시면 내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노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지운 다음에 다시 내가 지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열어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그 문서에서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의록에 있는 걸 갖고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복사해서 이쪽으로 보내시면요. 이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디에서 보느냐? 바로 여기에요. 스타일에서, 어, 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가져오기, 내보내기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스타일 관리, 그리고 가져오기, 내보내기. 그러면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서식 파일, 얘를 파일 닫기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이거 다 사라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 스타일 서식을 바꿀 거야. 내가 적용하고 싶은 파일이 따로 있어. 라고 하시면 파일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열으시면 됩니다. 여기 위치를 잘 기억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템플릿이라는 곳에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두 가지만 되어 있을 거예요. 노멀하고 노멀 이메일하고 이 두 가지가 돼 있고요. 얘네는 제가 이 스타일을 다시 저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저장해 놓은 문서인데 여기서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와 볼게요. 회의록 열기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이 굉장히 뭐 많은 이렇게 개요가 들어가 있어요.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이런 걸 넣을 거야 라는 것만 선택한 다음에 번호 매기기를 이렇게 해서 넣을 거야 라고 하면 드래그하면 바로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복사 누르시면 왼쪽에 스타일이 여기 보이시죠? 번호 매기기.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닫기 누르시면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여기에 제가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끔 표시가 돼요. 다시 열면 음,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타일 만들기 들어가서 스타일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수정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에 들어가서 맑은 고딕인데 나 이거 글씨 크기 20으로 해놓고 색깔 하늘색 마음에 안 들어. 빨강으로 할 거야. 아니, 주황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이거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타일 들어가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나씩 시켜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지정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지정해서 저장할 때는 그냥 이 글을 지우시고요. 스타일을 새로 만드시면 돼요. 스타일을 플러스. 네, 여기에서 스타일 2번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만드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스타일 2가 여기 생성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스타일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저장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여기가 아니라 나중에 위치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PC인데 그냥 이 PC에 찾아보기. 찾아보기에서 템플릿으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내가 PC에 저장해 놨다가 여기 아까 보셨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템플릿 폴더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템플릿 1번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위치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스타일 관리에서 그거 찾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파일 닫기 한 다음에 스타일 서식 파일 열기 했을 때 보여지는 이곳입니다. 네, 그래서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여기를 쭉쭉쭉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 보면 유저에서 로컬 디스크에서 유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다 여기 아까 여기 있죠. 온드라이브 첨부 파일이네요. 아까 했던 그 위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파일 열기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템플릿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거꾸로 올라가면 로밍이네요. 로밍. 그 다음에 앱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래서 로밍.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템플릿.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내가 폴더 찾기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요거 지금 일일이 찾아서 저장하기 어려워. 그러면 일단은 내 PC에 다운로드를 먼저 해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폴더를 찾아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저장을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워드는 스타일 적용과 코파일럿으로 활용해서 문서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봤고요. 10분 쉬었다가 PPT 활용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워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채팅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따가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오셨으면 7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으로 PPT 활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배우면서 느낀 거는 책 쓰기 할 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글의 개요보다 조금 더 스타일을 지정하거나 내 마음대로 좀 구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느껴졌었고요. 이번 PPT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다른 PPT를 만들어주는 AI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전문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M365 코파일럿의 PPT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내용을 통해서도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어, 파일을 가지고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코파일럿을 활용한 PPT 작성 방법 강의안 이것을 한글로 작성해줘라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하나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강의안이라고만 하면 영어로 많이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도 영어로 작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글을 한글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으면요. 그래도 내용 면에서는 한글을 많이 지정해주는 편이에요. 제목이나 이런 거는 영어로 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한글로 어,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작성해 줘라고 했더니 제목도 한글로 해주죠. 그래서 한글로 해서 밑에 노트 부분도 한글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원래는 내용도 영어였지만 밑에 노트도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발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노트에 많이 적어 놓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용하기가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들하고 조금 달랐던 게 바로 이 노트를 한꺼번에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입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바로바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마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감마 같은 경우는 이 노트를 작성하려면 AI를 다시 이용해서 이 슬라이드에 대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또 AI 비용을 내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파일럿에서는 한꺼번에 된다라는 게 저는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 장표마다 설정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파워포인트 창을 열면 이렇게 코파일럿이 적용되는 부분이 여기 본문의 위쪽에 하나 마크가 있고요.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 코파일럿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패널이 오른쪽에 똑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파일럿의 예제는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뭐뭐에 대한 슬라이드 추가. 여기 예제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코파일럿에는 동일한 기능이 있어요. 바로 이 프롬프트 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 여기 만들기, 편집하기, 질문하기 이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 더 많은 프롬프트 보기 여기를 클릭하시면 랩이 열려요. 네, 이렇게 랩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파워포인트 여시면 지금 파워포인트 다 열으셨나요? 네, 열으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여시면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 있죠? 코파일럿. 여기 본문에 코파일럿 아이콘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코파일럿
메뉴를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패널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예시 프롬프트들이 이런 것들이고, 여기 프롬프트 보기 누르시면 만들기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 이런 예시가 있어요. 뭐 편집에 해당하는 건 이런 예시가 있고요. 뭐 질문하기에 해당하는 건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한두 개 정도밖에 예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프롬프트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코파일럿 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더 많은 프롬프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질문하기에서는 어, 여기에서 질문하기를 봤을 때는 요거 하나만, 두 가지의 예시가 있었네요. 두 가지만 예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9가지의 예시를 근무 형태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고, 나는 인사팀에서 하겠다. 마케팅 팀에서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금융 서비스 분야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질문하다의 부분에 이런 게 없네? 그러면 만들다에는 인사팀에서는 어떤 걸 많이 하나? 교육자료 개발, 뭐 직원 복리후생 요약, 뭐 KPI 나열, 지원 자료 작성,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부서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업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저장되어 있는 프롬프트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나 봐요. 편집하다 보시면 편집하다에도 뭐 편집하다는 이런 게 없네요. 관리. 관리 쪽에 가면 이 두 가지 예시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는 거, 내 팀하고 어떻게 공유하나요? 뭐 이런 거. 뭐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코파일럿 랩 같은 경우는 여기 모든 프롬프트 보기 하면 코파일럿 랩 사이트로 이동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코파일럿 랩 사이트로 들어가지는데 이거는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라고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 여기 열린 거는 제가 엣지여갖고 즐겨찾기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요거를 어,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파일럿 랩 같은 경우는 하나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내가 어떤 거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걸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웃룩,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 뭐 분석하는 거는 엑셀 같은 데에서는 분석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은 PPT 할 거니까 파워포인트에 가면 분석은 어때요? 파워포인트는 분석하는 게 좀 어렵죠? 자, 이렇게 학습하다 뭐 보시면 이렇게 예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프롬프트를 위한 빠른 팁 이런 것들도 네,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정도 즐겨찾기를 꼭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보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코파일럿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다음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뭐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코파일럿에 물어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여기 들어가서 다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만들고 싶은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콕, 콕, 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똑똑하게 활용하기를 위한 음, 업무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레젠테이션 항목을 생성을 해줘요. 개요랑 설정이랑 해가지고 활용 전략까지. 그럼, 나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슬라이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이렇게 위치를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바꿀 수도 있고, 네, 여기에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이 항목을 여기 중간중간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설치, 업무 보고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코파일럿의 활용 방안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랬더니 이게 생겼죠. 나 이쯤에 이걸 생성할 거야 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나 이거 좋으면 좋다라고 표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럼 좋아요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생성 누르시면 이제 미리 보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들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이렇게 나온 거 확인되죠? 그래서 코파일럿 주제별로 보여지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로 작성이 됐고요. 나 이거 괜찮다, 유지할래 라고 하시면 유지를 하시면 돼요. 유지를 하시고, 이거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나 이걸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기본으로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보기에서. 네, 기본에서, 보기에서 지금 코파일럿으로 생성한 다음에 바로 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거고요. 보기에서 기본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개요로 누르면 여기 옆에 개요까지 같이 뜹니다. 우리가 워드도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도 내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고 있어야지 코파일럿을 진짜 똑똑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눈금자, 눈금선 이런 거 표시를 해놓으면 그림의 위치나 글씨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거는 실제로 슬라이드 쇼를 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내가 작업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꼭 눈금 선까지는 아니어도 눈금자 정도는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슬라이드 노트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노트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가 작업할 때는 보통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파일럿을 보려면 홈에 가서 홈 메뉴에서 코파일럿 옆에 누르시면 되고 나 이거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시면 디자인을 디자이너에서 추천해 주는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들어가는 제목 부분은 다 이렇게 좀 바꿀래 라고 하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도 코파일럿의 개요를 일단은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더 많은 아이디어 보기 하면 또 더 많은 아이디어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디자이너 쪽을 활용하시는 거 확인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주제만 입력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주제만 입력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 들어가시면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그래서 장별로 제목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그 마스터 그냥 글이 나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림을 양쪽에 둘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렇게 배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나는 배경을 그냥 다 똑같은 걸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 하나, 맨 위에 거에다가 하나 지정을 해 놓으시면 밑에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레이아웃을 얘네들 다 없애도 되고요. 바닥글을 없앨래. 날짜랑 슬라이드 번호 없앨래. 그러시면 여기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음, 마스터 레이아웃에 맨 위에 매니에 거 마스터 레이아웃을 요거 없앴던 거 다시 넣고 나는 색깔을 뭐 요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효과도 뭐 배경 스타일도 지금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배경 서식에 가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면 그림을 갖고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의 원본을 여기에서 삽입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파일에서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다 삭제가 돼가지고 일단 제가 그림을 하나 저장해 놨던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네. 이 그림을 이렇게 끌고 와서 얘를 배경으로 하면 뒤에가 다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스터북이 닫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있었던 배경의 뒤에 이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 디자인 적용 안 할 거야 라고 막 다 지우고 나면 이게 다 보일 거예요. 디자인, 이거 디자이너에서 이런 것들을 뒤에 깔려있던 디자인들을 삭제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새 슬라이드를 넣는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 뒤에는 제가 마스터 슬라이드 적용해 놓은 것들이 뒤에 깔려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 슬라이드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캔바에서 PPT 작업을 많이 해요. 보시면 지금 보는 게 이렇게 뒤에가 하얗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를 하얗게 해놓고 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그때그때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깔끔한 기본 템플릿을 활용하고 그 뒤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해서 한꺼번에 배경을 바꾸는 이런 역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이거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PPT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봤으면 이제는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파일을 내가 저장해 놨던 워드 파일들이 이렇게 쭉 떠요. 그래서 이 워드 파일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뜨면 전송을 누르면요. 음,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하나 바뀌는 부분이 이해라는 부분이 프롬프트가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도 확인해 보실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는 이해가 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떠 있었거든요. 프롬프트 보기에는 만들기, 편집, 질문하기만 있었는데 여기에 이해라는 게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파일 부르기요? 파일 부르기 그 원드라이브 같이 되어 있으시면 프로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프로도 가능하신 걸로 저 알고 있어요. 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비즈니스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 보시면 음, 프로도 가능해요. 네, 프로도 가능하고 이게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서 바로바로 불러와줘요. 그래서 M365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하시면 원드라이브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뭔가 코파일럿으로 작동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그때 원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여기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자동 저장 지금 끔으로 돼 있죠. 세문서 열면 끔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를 켜고 시작하시면 원드라이브에 저장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저장 이렇게 확인을 눌러 놓으면 내가 까먹고 깜빡하고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못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에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서 나중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는 새 문서를 열면요, 뭐 만들기 이해 하면서 쭉 뜨기는 하는데 여기 프롬프트 보기에 이해가 사라져 있어요. 이해가 없어요. 맨 처음에 열을 때는 여기에 문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게 없는 거예요. 확인할 게 없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만들었던 여기에 보시면 프롬프트에 이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서가 있을 때만 이 프롬프트가 예시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가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는 여기에서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만들기를 할 건데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에서가 바로가 안 뜨네요. 음, 원래 여기에서도 바로 떴는데 이제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해서 하면 여기에 제안 뜨고 제가 갖고 있는 워드 문서들이 떠요. 그, 여기에서 워드 문서들이 뜨고요. 제가 썼던 칼럼이니까 칼럼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칼럼을 불러와서 보내기, 만들어줘가 삭제됐었군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파일에서 만들기, 전송, 안 되죠? 지금 워드 문서가 없으신 분은 그냥 하나 아무거나 코파일럿으로 생성해서 워드로 한번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좀 써본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12개의 슬라이드를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 밑에 음, 영어로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목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영어로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인스트럭션, 이렇게. 뒤에는 제가 한글로 작성해 놓은 문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나, 어, 밑에 노트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노트들은 이렇게 뒤에 한글로 잘 작성해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서 만들고 나면 프롬프트 예시가 이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 이 프레젠테이션을 요약해 볼래? 라고 하면 요약도 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약이 됐을 때에도 항상 워드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요약 기능을 사용하면요. 여기에 참조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럼 1번 이렇게 누르면 그쪽으로 넘어가요. 이거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갖고 요약한 거예요. 라는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요것도 이 하면은 이번 참조 내용은 어디에 있었냐? 12페이지에 있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조 표시가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작성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참조 표시가 되게 기능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전자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보면 어디에서 참고했다라고 하면서 AI가 막 말은 해주는데 그거 사실 확인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보면 URL을 제대로 짚어주는 경우에는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고, 이런 참조 표시를 해주면 거기에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나 사실에 기반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그런 참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은 좀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요약 기능이나 다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검색 기능을 또 한번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코파일럿이 사실에 기반해서 무언가 작성할 때는, 음,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빙하고 연결해가지고 검색하는 기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잘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색 및 플러그인 관리에서 웹 콘텐츠 검색할 수 있게끔 선택을 해 놓으시면 웹에서 어디에서 검색했는지도 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얘도 역시, 나 이거 계속 이렇게 좀 남색 계열로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면, 이런 거 바꾸시면 되겠죠. 중간에 보라색 정도는 괜찮은데, 요거 주황색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디자이너 가서, 네, 이렇게 좀 비슷한 색깔 계열로 바꾸시면, 네, 조정이 돼요. 나 조금 더 넓게 할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나 근데 이런 표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같은 기반으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의 그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표도 있지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된 표도 있고, 이렇게 된 표도 있고, 네, 다양하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두 개를 약간 조합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복사를 해놓고 얘는 디자인을 하나를 아까 했던 게 어디 있지? 아까 했던 게 이거 디자이너 나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요. 마음에 드는 게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얘를 해놓고 하나는 이렇게 바꿔놓고 하나는 다른 모양으로 또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고 더 다른 게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놨다라고 하면 요 밑에 글자 수 조정이요? 그거는 조정하면 그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를 뭐 몇 단어, 한 페이지에 몇 단어 이상 되도록 해달라거나 뭐 그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나는 얘를 세로 형태로 바꾸고 표는 이걸 넣을 거야 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나는 이거를 다 같이 다 조정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하나하나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사해서 한 다음에 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네, 글자 수 조정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들어간 다음에 아이고, 여기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이거는 뭐 이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내용이 간결해지긴 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음, 좀 뭔가 글씨가 꽉 차 있는 느낌에서, 음, 내용이 조금 더 간소해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엄청 막 줄어들진 않았네요. 네. 그리고 노트가 조금 많이 써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길게 하고 싶다. 나는 이거 설명하는 식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음,
네, 이렇게 조금 글자의 내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 획기적으로 확 변하고 이런 거는 못 느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넣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왔는데, 점점 디자인이 제가 몇 번 조정을 해서 그런지 같은 문서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얘가 저를 사용자를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얘가 이런 걸 좀 많이 쓰는구나 하는 정도는 얘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또 여기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생성하고 나면 이해라는 탭이 생긴다라는 것까지 같이 봤고요. 여기에서 문서를 요약하거나 아니면 이 문서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자이너 활용하는 부분 같이 해봤고요. 디자이너 활용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 이 뒤에 연결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더 많은 디자이너 예시 보기 이거 누르시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 파일을 넣고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원래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하고 나면 그게 바로 뜨거든요. 근데 오늘 좀 뭔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요약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우리 이은정님하고 손종열님하고 지금 해보시는 것 같았는데 다 해보셨으면 3번 눌러주세요. 아, 중간에 놓쳤어요? 어느 부분에서 놓치셨나요? 놓치신 부분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파일 블록에서 안 돼서요. 그 워드에 저장되어 있는 그 원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가 있었나요? 아, 녹화본으로. 네.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이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워드 파일은 다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워드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 받으셨어도 만약에 엣지로 지금 들어가면 엣지로 들어가셔도 그 원드라이브에 저장은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오피스 엣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피스 클릭하시고 워드 들어가서요. 여기 우리 다 코파일럿 가입되어 있으시면 할 수 있으니까 워드에서 빈 문서 안 불러와져요. 그러면 로그인한 아이디가 다른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워드 되어 있는 거랑 워드가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PPT 연 거랑 로그인이 되어 있는 계정이 똑같아야 돼요. 워드 그 원드라이브에 저장해 놨어도. 이제 떴죠? 네. 맞아요. 새로 고침을 하거나 다시 어, 로그인을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겁니다. 안 되지 않아요. 원드라이브에 같은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 놓으면 여기 로그인 계정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표시. 네, 그래서 로그인 한 것을 확인하시고 꼭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 뭐 회사 계정, 뭐 여러 가지 계정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프로 계정도 두세 개씩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로그인한 계정과 내가 원드라이브에 저장한 계정이 똑같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일단 나 개인 계정을 엣지로 많이 사용한다. 그럼 엣지에는 개인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그 뭐야. 프로그램은 내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계정으로만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면 엉키지가 않아요.
네, 엉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프로그램은 회사 계정으로, 회사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네, 맞아요. 원드라이브 저장방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 하나 계정은 요거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은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한 거는 그걸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엣지는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계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엣지는 이걸로도 활용을 하지만 이걸로도 하면 창이 아예 새로 열려요. 창이 아예 새로 열리고, 제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 로그인한 계정마다 다르게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음, 그 보시면 밑에 그래서 엣지가 얘는 개인 계정이고요. 얘는 회사 계정 1, 얘는 회사 계정 2. 그래서 열릴 때마다 다르게 열려요. 그래서 설정해 놓은 값들이 달라서, 지금 보여지는 얘는 뉴스로 보여졌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 아이고, 얘는 처음 홈에 들어가면 이렇게 떠요. 그냥 뉴스가 맨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이런 화면이 하나 더 뜨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 계정은 예,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용을 안 하면 또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갑자기, 나 평소에 잘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이해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원드라이브 해서 파워포인트 불러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음, 지금, 네, 좋아요. 그럼 세문서 열기에서 여기 본문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 지금은 하얗게 돼 있지만 커서를 갖다 대면 컬러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어, 이게 안 되네요. 다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누르면 원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들이 뜨고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작업이 시작돼요. 네, 맞죠? 그리고 나는 이 작업을 가지고 네, 이 작업을 가지고 어, 계속 뭔가를 하겠다. 원드라이브에 저장해서 나중에 워드로 보고서도 만들고 이걸로 기사도 써보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 여기 자동 저장을 켜놓으세요. 아까 워드에서 보셨죠? 워드에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고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작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PPT를 할 때에도 이렇게 저장을 원드라이브에 해놓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워드 작업할 때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조금씩 변화시켜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지금 파일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되고 있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번 눌러주세요. 네. 우리 손종열님하고 이은정님은 파일이 안 불러와지나요?
아, 이상한 게 불려져 왔어요? 그래도 워드 파일이 불려져 온 거는 맞죠? 아, 파일이 아직 없어서? 네, 그러면, 네, 우리, 2월에 했던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해보는 게 중요해요. 한 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내용이 적으면 그럴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제목만 써놓고 뭔가 중단했던 작업이었다라고 하면 제목장표만 만들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파일을 불러와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봤다라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장표를 더 준비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디자이너 저 코파일럿 옆에 디자이너 있고 그 옆에 추가 기능 있어요. 추가 기능. 여기 추가 기능은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4 파워포인트, 뭐, 요 챗GPT4 워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워드에도 이 추가 기능이 있고 엑셀에도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기능을 활용하는 거는 내가 이 추가를 누르시면 바로 여기 우리 코파일럿 패널이 열렸던 것처럼 이 패널이 열려요. 그럼 로그인 한 다음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로그인 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해보시면 되고 이 챗GPT4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토픽을 입력을 하고 한국어로 설정하고 장표를 설정하고 나면 우리 간마에서 만들어 주듯이 코파일럿 PPT에서 만들어 주듯이 장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도 만들어주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쭉 장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트가 안 써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노트가 안 써지는 게 대부분이어서 사실 요거는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가지고 온 거고, 우리가 추가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추가 기능, 여기 누르시면 네, 이렇게 떠요. 저는 지금 추가 기능을 멘티미터라고 해서 요거 사람들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처럼 보여지는 그것을 연결해 놓은 거고, 요거는 챗GPT4 파워포인트 연결해 놓은 거고요.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들도 연결할 수 있게끔 폼스하고 뭐 파워 BI 연결도 되어 있고요. 추가 기능을 추가해 놓으시면 여기서 연동해서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장표가 그걸 연동해 놓은 것이 적용이 되면 이 뒤편으로 작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손종열님 만들어줬네요. 네,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오늘 써주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커리큘럼에 보니까 팀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팀즈하고 루프가 코파일럿의 협업 도구인데요. 예전에 5월 달에 제가 이거를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 디용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 작성할 때는 코파일럿 강사 유채링 꼭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돼요. 네, 저희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거 안 하면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끝나고도 스타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9월 30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손종률님하고 이은정님은 나눠서 한 분이 파워포인트를 하시든 한 분이 MS 워드를 하시든 오늘 한 것처럼 한 시간씩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야지만 자기 게 돼요. 지금 유채리님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강의가 차고 넘쳐서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막 이제 다른 강사님들도 막 지금 막 그 소개해드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종률님이나 이은정님 오늘 열심히 그 실습 따라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화본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녹화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네, 공부하셔서 9월 30날 내가 1시간 동안, 네, 이은정 님이 MS를 해주세요. 그게 정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은정 님이 MS, 워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손정열 님이 파워포인트를 해주세요. 1시간 동안. 네. 그러면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잠이 안 오거든요. 네. 잠이 안 와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네. 해서 1시간짜리 강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채리 님은 오늘 열심히 그 실습해 주신 네. 요 이은정 님하고 손정열 님은 후기를 아주 길게 장황하게 잘 써주시는 분에게는 강의안도 주시면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공부하실 수 있게. 네. 네, 파워포인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안 드릴 거예요. 네, 오늘 열심히 해주신 손정열, 이은정님에게만 강의안 드릴 거예요. 네, 우리 카페에다가 후기, 네, 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모르는 건 유철이님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손정님이 파워포인트, 이은정님이 워드 이렇게 하셔서 나만의 무기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유채리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 점심 드시고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